이번에는 신선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전은 말 그대로 신선에 관한 전기, 신선전기집 혹은 신선설화집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동진시기 가롱이 84명의 신선들의 고사와 행적을 정리한 것이지요. 주제는 장생불사하는 신선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롱이 신선전을 편찬한 이유는 신선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였죠. 신선전 서에 보면 신선이 되는 것은 터득할 수 있고 불사의 도는 배울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날부터 득도에서 신선이 된 사람이 정말로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 예를 보여주고자 한 것이지요. 신선전의 작가인 가롱을 간략히 살펴보죠. 가롱은 동진시기의 사상가, 의학자, 그리고 화학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포박자로는 벼루가 더 유명하네요. 삼국시대 방사인 가련의 조카 손자이고 남의 태수 포연으로부터 방수를 배웠습니다. 자의참군의 관직을 지낸 후에는 사임하고 연단을 수련하고 저작을 짓는 것에 일생을 보내게 됩니다. 시부를 짓는 것에도 능하고 의학서적인 옥한방 등을 편찬했다고 알려져 있지요. 특히 가롱의 저작은 신선전과 포박자 두 편이 도가사상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신선이 되는 요체인 내단과 외단의 원리를 체계화하고 신선학설을 정립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신선전과 같은 신선전기집이 출연하게 된 사회적,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위진남북조 시대에는 잘 알다시피 도교가 크게 성행했습니다. 한나라 때부터 황실에서는 도가를 존숭하고 도사와 방사들을 우대했죠. 특히 한무제는 불로장생을 꿈꾸면서 도사무리를 양성하고 신선이 되기를 고하는 여러가지 의식과 절차를 직접 수행했습니다. 심지어 한무제가 주인공이 되는 소설들, 한무제가 신선이 되어 나타나는 한무동명기, 한무고사, 한무내정 같은 이야기들도 전해지게 되었죠. 이러한 배경으로 신선설화집과 신선전기집이 많이 편찬됩니다. 수많은 문인과 방사들이 당시에 전해지고 있던 신선설화를 대량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였던 것이죠. 그 결과가 바로 가롱의 신선전, 위양의 열선전과 같은 신선전기집입니다. 그렇다면 도교에서 말하는 신선은 어떤 존재일까요? 신선은 도교의 의식과 가르침에 따라서 신신을 수양하면 신성을 얻게 되는 불멸의 존재입니다. 신선도를 따르고 양생수를 닦으면 그 수행의 결과에 따라서 신선이 되어서 성계로 갈 수도 있고 장생불사할 수 있는 것이죠. 신선은 불멸의 존재이며 범접할 수 없는 초인적인 존재이지만 이 신선이 점차 대중화되면서 지선, 의선과 같은 사람들과 함께 교류하고 사람들 사이에 살아가는 신선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도를 닦으면 신선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초범 입성이라 함은 평범한 것을 초월하여서 성인의 경지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신선이 되기 위해서는 단약을 먹는다거나 복식, 도인, 다양한 방술의 운용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론들은 도사와 문인들에게 수용되었고 신화와 전설이라는 문학적 기제를 통하여서 집약되고 널리 민간에 퍼지게 됩니다. 수신기에 나타난 성선의 방법, 신선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먼저 전수가 있습니다. 스승이나 선인으로부터 선술이나
선술이 담긴 책들을 받아서 배우는 것이죠. 복약법은 불사약으로 알려진 식물 또는 광물로 만들어진 선약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행기법은 체내에 있는 탁한 기운을 내뱉고 몸 바깥에 있는 맑은 기운을 들이마셔서 체내에서 순환시키면서 체질을 변환시키는 일종의 호흡법입니다. 벽곡법은 멀리한, 피하는 벽자, 곡식곡자, 즉 일체의 곡기를 끊는 일종의 단식법입니다. 복약법과 함께 병행하면서 신체에 변화를 주는 것이죠. 도인법은 굽히고 폈다 하는 운동법입니다. 육체의 관절을 굽혔다 폈다 하면서 근육과 피의 순환을 순조롭게 하는 일종의 체조법이죠. 복약법과 행기법의 보조 방법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방중술은 남녀가 상대방의 정기를 흡취함으로써 신선이 될 수 있다는 술법입니다. 거삼실화함은 성선을 방해하는, 신선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중요한 장애물인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을 제거하는 정신수련법입니다. 삼시라는 것은 사람의 체내에서 내장을 해치면서 사람의 잘못을 천상에게 보고한다는 상시, 중시, 하시라는 세 가지 존재, 즉 삼시를 제거하는 방법이지요. 신선이 된 후에는 다양한 도술과 선술을 쓸 수 있습니다. 수신기에는 다양한 선술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살펴보죠. 먼저 노이갱장술입니다. 늙었다가 다시 젊어지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장생불사하기 때문에 늘 젊은 얼굴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갱생술은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변형술은 형체를 다른 모습으로 바꾸는 것이죠. 원기가 집산함으로써 다른 형태로 바꾸는 것이 가능한 것이지요. 비행술은 하늘을 비상하거나 풍우와 구름 등을 타고 다니는 방법입니다. 비슷하게 입수술은 물속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방법이지요. 작물술은 물건을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치병술은 신묘한 약이나 의술로 병든 사람을 치료할 수 있지요. 예언술은 미래의 일이나 홍수와 가뭄과 같은 천재지변과 재앙을 예언할 수 있는 신기한 도술입니다. 내한열술은 추위와 더위를 참아낼 수 있는 도술이지요. 신선돈에 나타난 내용을 몇 가지 살펴보죠. 그 중에 왕요를 보겠습니다. 왕요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 신선입니다. 그 어떤 병도 치유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왕요가 병을 치료할 때는 제사를 지내거나 부적을 물에 던지거나 침이나 약을 사용하지도 않고 단지 팔척의 헝겊을 땅에 펴고 앉아서 마시지도 먹지도 않으면서 기다리면 곧 병이 나아서 걸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사악한 귀신이 재앙을 부려서 병에 걸리게 되면 왕요는 땅에 감옥을 그려서 요괴를 불러내고 그 요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여우나 이리, 큰 자라, 뱀 같은 동물의 정령들이 병마였던 것이죠. 왕요는 병을 일으키는 요괴들을 물리치는 능력, 그리고 치유술을 가진 신선입니다. 이 가운데는 동물의 정령이 변해서 병을 일으키는 병마가 된다는 이야기, 그 관념이 들어 있습니다. 왕요는 의선, 즉 치료해주는 신선으로서 지상의 사람들을 도와주다가 선계로 떠났습니다. 이와 같이 신선은 장생불사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했던 것이죠. 다음으로 맘형생이라는 신선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봅시다. 맘형생은 제나라 임시 사람이고 젊었을 때 현의 관리를 지냈죠. 그가 도적을 잡으러 쫓아갔다가
도리어 도적의 칼에 맞아 상처를 입었습니다. 마명생은 잠시 죽었지만 도사가 신약으로 그를 살려주었고 다시 살아난 마명생은 관직을 버리고 스승을 따라 나섭니다. 마명생은 처음에는 종기를 고치는 기술 정도나 배우길 바랬지만 그 도사에게 장생의 도술이 있음을 깨닫고 오래도록 따라다니며 스승으로 모셨습니다. 책상잘 짊어지고 스승을 따라서 천하를 주유하고 다니면서 고생하고 노력한 끝에 마명생은 태청신단경 3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에 들어가서 약을 조제해서 복용하였고 신선이 되었죠. 하지만 승천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을 반쯤만 복용해서 지선이 되었습니다. 마명생에 관한 이야기는 강독자료에도 자세히 나와 있으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길 바랍니다. 마명생은 신선의 도움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후에 신선의 도를 배우기로 작심하였죠. 신선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신선을 따라다니면서 스승으로 섬기고 노력한 끝에 겨우 신선도가 담겨있는 비전을 얻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지선이 되어 사람들과 섞여 살다가 나중에 승천을 합니다. 신선전의 내용을 대략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신선이 된다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싶나요? 신선전은 신선이라는 장생불사의 불멸의 존재에 대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염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쩔 수 없이 느낄 수밖에 없는 생로병사라는 한계를 초월한 것이 바로 신선이죠. 그리고 탁월한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인간에게 도움을 주고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신선입니다. 이렇게 초자연적이고 신기한 현상들을 보면서 인간은 자신의 염원을 해결하고 또 이미 고정된 인간 질서를 탈피하는 희열과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고정된 인간 질서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정의, 애정의 실현, 성공의 실현과 같은 신념과 희망을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성취할 수 있는 것이죠. 환상과 상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로부터 빚어진 욕구의 형상화라고 합니다. 전혀 없는 것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한 욕구, 결핍된 욕구가 은유적으로 구체화된 것이 바로 이 환상이고 상상인 것이죠. 신선전의 문학적인 가치는 중국 고대 사상에서 중국 고대인들이 느꼈던 열망과 염원을 형성화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